예, 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4년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제3보험편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문제풀이 강의는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챕터 1 기본 문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제3보험은 상법에는 없고 보험업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우리 원칙은 정액보상이 맞는데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실손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개념이 존재한다. 우리 제3보험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이익이라는 거는 뒤에 할 거지만 물건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건 또는 재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다루는 제3보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보장성이란 단어는 만기 시 받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는 거고 저축성은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중에 파는 모든 제3보험은 전부 보장성으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저축성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의 겸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먼저 생명보험은 제3보험을 판매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도 제3보험을 판매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생명이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알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이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겸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빨리 답이 나와서 허망하긴 한데 나머지 보기들도 볼게요. 상해 질병 간병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3보험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3보험과 손해보험은 가능하다가 맞는 말이고요.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간병보험은 3보험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과 3보험은 가능하다가 맞는 말이고 질병보험은 3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이고요. 그래서 3보험과 생명보험은 가능하다가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생명보험과 제3이 되냐 손해와 제3이 되냐 생명과 손해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쉬운데 각각의 종목들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소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보시면은 아주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으실 거예요.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피보험 이익이 이렇게 말문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보기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틀린 보기고 그 존재 여부가 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이후에 확정되어야 한다서 틀린 보기고 그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최고한도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는 앞선 1번, 2번, 3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재산상 또는 물건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 기본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종별 위험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이 직종별 위험 등급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이거는 상해 질병 간병 중에 뭘 이야기하는 거다? 상해. 그 다음에 이 보기에서 그럼 상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간병은 간병이야. 그 다음에 치아랑 암은 질병이야 되고 이거는 교통재해 이거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재해 또는 교통재해가 뭐라고 했어요? 상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으면서 직종별 위험 등급이라는 글자를 읽은 후 얘를 상해 질병 간병 중에 상해를 찾아라는 문제인지 알고 있냐를 물어본 거고 이 보기 4개 중에 교통재해가 상해 보장인 거를 알고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구조로 흘러가는 거니까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위험성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는 높아지고,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위험성이 낮은 직업으로 변경 시 보험료는 낮아진다. 이거 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2번, 통지 의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죠?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변경된 직업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았는데 어떤 단어가 틀렸을까요? 바로 이 일부라는 글자가 틀린 거예요.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전부 또는 전액 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4번 보기가 틀렸다.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이 존재한다. 우리 아까 암보험이 며칠이었어요?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됐으니까 면책기간이 존재한다. 질병 수술 시, 입원 시, 요행에 따른 비용 발생 시 필요자금을 보장한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이 가운데 어디라도 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 사망이라는 글자 없죠?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3번 질병보험은 주계약 형태로만 판매된다. 그러고 약간의 요령인데 우리 시험 볼 때 뭐로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되게 함정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글자입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뭐로만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계약 형태로도 판매되고 특약 형태로도 판매됩니다. 4번 상해로 인한 질병을 보장한다. 우리 원인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인이 상해잖아요. 근데 문제가 질병보험이니까 요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기본 문제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기본적으로 우리 미리 적어놓고 공부할까요? 급여는 통원 시에 의원급은 10,000원, 상급병원은 20,000원, 그 다음에 비급여는 병원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30,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급여의 통원은 의원급은 10,000원.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비급여는 규모 상관없이 30,000원.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급여는 상급병원은 아까 여기 얼마였죠? 30,000원이 아니고 몇만 원? 2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될 거고, 급여는 주계약에서 보장하고 비급여는 특약에서 보장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전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흔히 4세대 실손으로 부르는 이 보험을 예전 실손보험이 너무 보험료 갱신이 많이 되니까 조금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줄이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분들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세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학습한다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1번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말하는 거 맞아요. 2번 계약 전환 시 일반적으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기존 실손의료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기존 상품과 신상품의 보장 내용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급여, 즉 특약에 넣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가입 즉시 적용된다. 이거는 2024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가 아니고 2024년 7월부터. 사실 이 2024년 7월이라는 날짜를 몰라도 지금 즉시는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거라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기본 문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판정한 등급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에 대해 지원받는 제도이다. 틀릴 건덕지가 없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맞고,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아요.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4번에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2001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몰라도 이거는 민간보험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한 건 아니고 나라가 시행하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시행되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 틀린 걸 고르는 문제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중 간병보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아까 제가 앞에서 문제 풀 때도 만을이라고 하면은 되게 함정일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노인성 질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이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 3, 4번은 맞는 보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인 요양 인정 점수를 토대로 등급을 판정한다. 3번, 우리나라에서는 정액 보상 형태로 장기 간병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4번,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우리 정액인지 실손인지 헷갈릴 때는 제가 실손의료보험을 빼고는 다 정액으로 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앞선 문제에서 4번 보기에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어 위험률을 변동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 이후이다. 혹시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학습 꼭 하시고 오시고, 3번 보기 같은 거는 만약에 내가 학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약간만 생각해보면 어떤 보험회사가,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65세 이상 노인들만 가입하게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 상품 만든 사람 잘려야 됩니다. 판매가 안 되거든, 이게요.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건데 65세 이상만 보험을 받아주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상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 가입 가능 연령은 민간 보험회사는 30세 이후이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보기로 정답이 되겠네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의 경우 면책사항이다. 면책이란 거는 회사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치매가 걸릴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말로 맞는 말입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보험기간은 대부분 종신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했죠. 가입 가능 나이는 65세가 아니고 몇 세 이후이다? 30세 이후이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되면 계약은 소멸한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고 조금 전에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니었죠. 무슨 제도였죠? 변동제도. 위험률 변동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되는 겁니다. 기본 문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각 보험 상품별 적용되는 제도의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직종이라고 나오면 상해가 맞아. 조금 전에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면 간병이 맞아. 단일 위험률, 아까 우리 단일률 기본 강의에서 단일률 군단율은 질병이 아니고 상해가 돼야 됩니다. 상해. 나이에 따라서 크게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는 게 단일률 군단율이거든요. 그래서 단일률 군단율이 나오면 상해. 지금 직종, 단일률 둘 다 상해가 되는 겁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 틀렸겠네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다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나눠주는 거를 비례보상이라고 한다. 맞는 말입니다. 김토리쌤, 이제 챕터 2 심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목적물의 피보험이익,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라고 하는데 이 최고 한도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를 2천만 원에 구입했든지 앞으로 걔가 100만 원이 될 건지 이거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내 차가 얼마이냐가 피보험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다음 표에 제3보험 질병사망특약 부과요건 중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질병사망은 주계약에서 가입할 수 없고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질병사망특약을 생명보험회사에 넣었을 때와 손해보험회사에 넣었을 때 조건이 달라집니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기간도 제한 없고 보험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은 80세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2억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가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80세, 나는 제한이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 지금 이거 보기부터 보면은 상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최근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주 높은 확률로 나오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답을 외우는 형태로 갈게요. 조금 전에 풀었던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면 80세 2억까지 준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정하냐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라는 데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거는 답을 외우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80세 2억까지 제한하는 것은 무슨 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되는 겁니다. 심화문제 4번 다음 표에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상해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직업별 위험 등급은 총 5등급 3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5등급 3단계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5등급 3단계 되어 있는 2번 보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표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가 출제 빈도가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고객이 회사에 알리는 거는 바로 알려야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가 돼야 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 보기는 2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심화 문제로 넣어놨지만 외우고 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알리는 건 지체 없이 회사는 1개월. 아시겠죠? 다음 표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어린이 보험의 피보험자인 자녀가 만 15세 미만에 사망하게 되면은 우리 3보험에서 주계약의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액이란 걸 준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험은 뭔가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자 적립액은 줍니다. 근데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납입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작은 걸 주겠어요? 큰 걸 주겠어요? 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3보험은 계약자 적립액만 주고 끝입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은 납입 보험료와 계약자 적립액 중 무슨 돈?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다음 표에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체결한 경우에는 상법의 가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나에 비례하게 된다. 일단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자기가 내고 싶은 단어를 다 낸 겁니다. 우리 실손보험을 다수에 가입하게 되면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이 나눠주는 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주는지를 물어본 게 이 나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책임액이라는 글자가 있고 보험료, 내가 낸 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책임액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책임액.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상법에 뭐에 따라인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가번이 1번이 답이 되는 건데 출제자가 실손보상 원칙이란 글자를 주고 이 상법이란 자리를 숨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건 다 눈에 익히셔야 돼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슨 법에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보상 책임액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심화 문제 7번에 있는 두 줄은 버릴 게 없는 줄입니다.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래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나열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 보장의 경우 면책기간이 며칠? 90일. 취임의 경우는 몇 년? 2년. 이렇게 해서 쉽게 90일, 2년을 고를 수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넣어놨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암보험은 며칠이었을까요? 암보험도 90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 일상생활 장애 상태나 치매가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다면은 이런 면책기간을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줄 줄 알면 더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준비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해당 회사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면서 반드시 문제랑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한번 풀어봤다 해서 다 맞출 수도 없으니까 여러 번 반복 시청하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